방구석 토크입니다. 네. 솔샤르가 맨체스터 더비에서 패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좀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더. 네. 맞아요. 어떻게 경기들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갑갑하게 봤죠. 이런데도 과연 반등의 포인트를 어디서 찾으려고 계속 솔샤르가 감독직을 지키고 있을까? 난 친선 경기하는 줄 알았어. 그런 느낌도 있죠. 친선 더비 경기면은 떠오르는 게 막 몸싸움 하고 네. 카드 받더라도 경기 초반에 막 신경전 딱 붙고 선수들 눈빛이 일단 달라야 돼요. 그런데 덕현이 말대로 이건 친선전이야. 부상당하면 안 될 것처럼 게임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친선 경기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네. 내가 제일 인상 깊게 읽은 그 경기 후 기사가 있어요. 이 맨더비 끝나고? 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 나온 건데 제목이 이겁니다. 솔샤르는 맨체스터 시티에 8억 3,700만 파운드짜리 훈련 세션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 8억 3,700만이 뭐냐면은 이 선수들 맨유 선수들 아니야? 몸값이에요. 그쵸? 몸값. 맞죠? 맨유 몸값?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솔샤르가 이랬어요. 솔샤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맨시티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이 중 가장 나쁜 것은 맨유로부터 진정한 열정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텔레그래프 제임스 더커에 따르면 맨유의 경기 당일 선수단의 총 비용은 8억 3,710만 파운드였다. 그 엄청난 지출 그리고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경기에 출전했음에도 맨유는 전혀 열망을 보이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맨시티가 그날 경기를 하도록 내버려뒀다. 맞아. 과르디올라는 아마 맨체스터 더비가 아니라 훈련 세션에 있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 편안해 보였죠 맨시티가. 엄청 편안해요. 너무 편했고 네. 아니 말 그대로 그 입중계 같이 했죠. 입중계했죠. 그렇지. 그러니까 네. 친선 경기잖아요. 친선 경기면 주전이라도 빼. 그렇지. 근데 주전은 다 넣었잖아 맨유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기사를 딱 읽으면서 내가 그 느꼈었던 이 정말 친선전 같은 그런 느낌이 이게 비단 나만의 느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아니, 됐습니다. 프리시즌이 더 치열할 걸? 진짜로? 진짜 그럴 수가 있어. 프리시즌에 이제 또 감독 눈에 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게 있죠. ICC 같은 거. 네 맞아요. ICC 이제 지난 시즌에는 코로나 때문에 ICC를 못했죠. 그쵸. 우리가. 네. 어쨌든 뭐 맨시티가 이날 경기 굉장히 편하게 한 것은 이제 팩트고. 네. 솔샤르 인터뷰를 좀 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번 시즌 할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 물론 이제 맨유를 내가 좋아하는 팀으로 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난 3-4주 동안 굉장히 실망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토트넘전 경기 결과는 좋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다.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원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몇몇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아탈란타 토트넘 상대로 이 한 쌍의 승리라는 결과를 얻었지만 오늘은 한 발 물러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각을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나는 항상 구단과 소통을 하고 있고 직선적인 대화, 그러니까 다이렉트한 그런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최고를 원한다. 여기 있는 동안 이것을 꼭 개선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그 맨체스터 시티 경기에서의 그런 관련 코멘트인데 네. 첫 골을 내줬을 때 보다 위에서 뛸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좀 전진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렵게 만든 매우 좋은 팀과 경기를 했다. 그들은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압박을 잘했고 우리가 얻어야 하는 퀄리티의 게임을 진행하지 못했다. 좋은 팀을 이길 만한 수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패배를 인정을 했습니다. 아니 패배를 인정한 게 게임 중에 인정한 게 아니라 거의 뭐 나는 시작부터 좀 인정하고 게임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주원이 형도 입중계 보면서 그 얘기했거든. 이거 2대0으로 질 거를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나온 것 같아 선수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인터뷰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그 잘한 점을 칭찬하면서 이거는 우리의 완패다. 우리가 조금 더 패배 인정을 할 수 있지. 잘해서 그치. 이건 다음에 우리가 갚아주겠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 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려면 경기 내용이 0대2로 졌어도 졸라 치고받고 그럼. 막 부딪히고 막 그 뭐야 아까 그 더비 매치 그 얘기하면서 말했었던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렇게 졌어. 그러면 이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90분 동안 경기에서 맨시티에게 70분 동안 2대0 먹히고 아무것도 못해도 마지막 20분에 뭔가를 보여주잖아. 그래도 그런 팬들이 인정해.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었구나. 그래 다음에 한번 갚아주자. 근데 그것도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막 골 들어갔는데 막 옵사로 취소되고 막 항의하고 막 이런 게 만약에 그럼. 있었으면은 이제 좀 오케이인데 졸라 무기력한 경기를 했는데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열받죠. 아니, 속 타지. 지금까지 맨체스터가 맨유가 그런 적이 어디 있었어요? 그 전에.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팬들 입장에서는 좀 비판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많고 이 솔샤르 관련해서 팀 동료들이나 기자들이 했었던 코멘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로이킨. 솔샤르가 이런 식으로 선수들에게 의지한다면 팀을 떠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프레드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그 쿠쿠랜드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쿠쿠랜드가 그러니까 어디야? 이건 것 같아. 약간 좀 밥솥인가? 망상 속에 살고 있.
아씨 나 이거 웃어주면 안 되는데. 씨. 죄송하네. 아이 진짜 요새 자존심 상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요새. 아 이런 개그 웃어주잖아요. 계속해요. 전 마음에 들어요. 기본적으로 나는 이제 뭐 덕현이가 됐든 형철이가 됐든 소소한 개그를 좋아해. 근데 형철이는 늘 소소하게만 치니까. 장지현 의원님도 조금 소소하게 치시고. 그러니까 그치, 언럭키 그치. 이명철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와 럭키 이명철에서 언럭키가 됐네 이제. 그래. 언럭키, 언럭키 이명철. 언럭키 언럭키 이명철 그래. 네. 이게 누가- 장지현 의원님 개그 스타일이거든. 누가 나 댓글에 그때 나 종윤이 형이랑 찍는 게 있었어요. 그때 내가 오프닝 때 이렇게 했거든요. 네. 댓글에 와 이명철인 줄. 끄덕끄덕하니까 계속.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어. 네. 아니, 기분 어떤가요? 언럭키, 괜찮나요? 언럭키 언럭키 이명철. 언럭키 이명철? 네. 좋겠어요? 언럭키인데? 럭키는 럭키? 좋겠어요? 이명철인데? 언럭키 박종윤은 어때요? 괜찮지. 아, 괜찮지. 네, 좋습니다. 언럭키 이명철과 함께하는 솔샤르. 이 쿠쿠랜드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망상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좀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 같고 이 중앙 지역이 축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렇죠. 맥토미니, 프레드 같은 선수들 맨유에 충분하지 않다. 로이키는 사실 이게 또 비판할 때 스탠스는 그냥 다이렉트로 이 사람 꽂아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솔샤르 똑똑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근데 이건 생존의 문제다. 맨유는 다음 몇 경기에서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질 수는 있다. 근데 첼시한테 11점 뒤주면 안 되지. 그럼 11점은 너무하죠. 근데 지금 지금 라운드가 9점이거든요? 라운드가 몇 개 안 됐는데 9점이야. 번리한테 비겨가지고 9점인데 이제 이 경기가 번리전 이전에 첼시가 잡을 거라 나왔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죠. 첼시가 이제 이길 거라는 걸 전제로 아. 깔고 11점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한 11점이 것 나온 같아요. 거구나. 예. 지금 맨유 선수들 중 일부 팀에서 뛸 자격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아주 나리선. 솔직히 로이킨이 봤을 때 지난 맨더비 선발 중에서는 대야 말고는 없을까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대야는 진짜 미쳐날 부패. 뛰거든요. 부패까지 인정하죠. 맨더비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로이킨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선수는 그렇게 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이제 대야에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끔 한 수비진을 그러니까. 굉장히 네. 좀 짜증나겠죠. 그렇죠. 자, 게리 네빌은 약간 솔샤르를 이제 좀 유임해야 된다는 스탠스의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 생각을 하나요? 예. 지금은 용기를 가진 팀이 필요하다. 본인이 용기가 넘쳤었나 보구나 게리 네빌이. 예. 그러니까 지난 시즌 말까지 느낀 점 맨유가 막 2위도 하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전했다라는 걸 느꼈는데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은 보강 잘했다고 생각한다. 잘했지 보강. 보강 잘했죠. 삼성 빼고. 삼선 네. 빼고 그래도 그치. 호나이두도 데려왔고. 아니 근데 그때는 또 이제 반더비크가 오고 이래가지고 막 반더비크 잘 쓰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막 이런 네. 얘기도 좀 나왔었으니까. 솔샤르는 맨시티전 패배 이후에 큰 압박을 받고 있다. 근데 너무 안 좋아지지 않는 한 감독 경질은 없을 것 같다. 맨유는 1위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맨유가 주저앉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맨유가 솔샤르보다 더 좋은 자격을 지닌 감독을 선임할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도 그것을 해본 적이 있고 결과는 매우 나빴다. 이러면서 이제 바날이나 이런 뭐 조세 무리뉴 같은 그런 세계적인 명장들을 거론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이 있죠. 리버풀 누구죠? 레전드 제이미 캐러거입니다. 캐러거가 오히려 좀 맞는 말을 하고. 캐러거가 지금 좀 만말하고 있어. 그러게. 보면은 들어봅시다. 무리뉴 바날이 맨유에서 실패해서 맨유가 더 나은 감독을 찾지 말아야 한다는 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 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게리 합니다. 네빌의 말을 정면으로 정면 반박한 반박한 거예요. 예. 이놀리면 앞으로도 감독 교체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이건 솔샤르 종지라는 맞아.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맨체스터 이스 레드 해가지고 그냥 구단 레전드 출신들만 감독으로 계속 앉혀야지. 그래 리얼 레드 정책. 예, 그래. 원래 이제 그 수원의 그 리얼 블루 정책이 예, 있죠. 맨유는 리얼 레드. 예. 그리고 이제 오웬이 이제 조금 바른 소리를 했는데 역시 맨전드. 리전드인가요? 아니 맨전드죠. 맨전드인가요? 뉴전드 아닙니까 뉴전드? 뉴전드. 뉴전드. 네. 어디서든 어디서든 좋지 않을 겁니다. 잉전드로 하자. 스토크전드도 있어요. 예, 잉글랜드 레전드로 합시다. 잉전드. 잉전드. 네. 맨유는 환상적인 선수를 모았지만 팀처럼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과르디올라는 뚜렷한 경기 스타일이 있다. 나는 맨유가 어떤 포메이션으로 경기하는지를 모르겠다. 자, 리버풀을 상대로 5실점을 기록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당신이 수비가 문제니까 수비수 한 명 더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클럽을 봐라. 방금 말투가 킹 받는데 왠지 솔샤르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클럽 얘기를 한 게 역시 또 리버풀 얘기 빠지지 않죠. 그렇죠. 오웬 또. 클롭이 리버풀에서 했던 걸 봐라. 어떻게 경기를 할 거고 풀백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 것이며 앞에 3미들 그리고 앞에는 3톱 이렇게 딱 공격수에 관한 그리고 미드필더에 관한 그리고 수비 진영에 관한 이런 얘기를 디테일하게 다 했다라는 이런 언급을 또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클롭의 리버풀은 그러니까 사실 리버풀 클롭 부임할 당시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근데 클롭이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아니야 이 팀을. 그렇죠. 클롭의 그런 명확한 이 비전 같은 걸 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솔샤를 약간 비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롭 블랑시에라는 BR 풋볼 그리고 맨유 관련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이 기자가 있는데 이 기자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솔샤르가 아까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나 맨유에서 일하고 있고 최고를 원한다. 여기 있는 동안에 이것을 꼭 개선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자는 이 인터뷰 워딩 중에 여기 있는 동안이라는 얘기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 경질 암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나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있는 동안 잘하고 싶지만 만약에 떠나고 난다면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말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없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도 그쵸. 보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솔샤르의 인터뷰 가지고 지금 맨유 팬들은 굉장히 좀 날이 서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기분이 언짢아하고 있는 상태고 패널들도 그냥 좀 감론을 박하는 것 같아. 더 믿어줘야 된다. 뭐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저는 완전 객관적으로 보기는 힘든 게 이 지금 리버풀의 패널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현역으로 나오고 있는 이 패널들이 대부분이 솔샤르랑 같은 기간에 선수 생활을 그쵸. 같은 그렇죠. 팀에서 했었던 동료니까.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퍼디난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퍼디난드도 사실 비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솔샤르가 이거를 극복해야 그냥 된다? 좀 내가 진짜 보고 느낀 거를 얘기를 한다고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로이킨 같은 사람이 로이킨 정도 되니까 나 이거 뛸 자격 없는 새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웬만한 패널들은 좀 둥글둥글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같은 업종에서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은퇴를 하고 걔는 얼굴을 나서도 보고 했었고. 동료였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는 근데 경질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매물이 없다라는 것도 좀 크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 매물이 없다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어떻게든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첼시는 있다? 언제는 매물이 항상 넘쳐서 그렇게 감독을 탁탁탁탁 아, 쳐내고 이렇게 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 경기도 되잖아요. 대행으로 누군가 가더라도 나와요. 대행으로 누군가 가더라도 새 시즌에 새로운 감독이 있더라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뭐 이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저는 근데 당장 경질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경기를 거듭할수록 제주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네. 네.